나 왔어. 왔으면 씻어. 밥 씻겠다. 밥? 또 김치에 찌개야? 당신은 맨날 똑같아. 내가 집에 들어와도 당신은 왜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 당신이 내 일에 관심 가진 적이나 있어? 나도 지쳤어, 영석 씨. 이 집에서, 이 밥상에서 당신이랑 나 도대체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계속 살라고? 나는, 나는 그냥 당신이랑 이렇게라도 같이 있고 싶었던 거야.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 과연 어떤 선택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 김명희님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김명희, 올해로 결혼한 지 30해가 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긴 세월이겠지만 저에게는 어느새 흘러가 버린 하루하루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조금은 낡고 바랜 시간입니다. 요즘 저는 저녁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해가 지고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이면 저는 부엌에 서서 조용히 냄비를 젓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김치통을 여는 순간 퍼지는 익은 김치의 새콤한 향, 이 모든 게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감정도 설렘도 심지어 피로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자동적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는 시간, 남편의 얼굴엔 피곤이 잔뜩 묻어있고 저는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왔어?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합니다. 다녀왔어. 이 짧은 인사조차 이제는 서로를 위한 말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저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소소한 기쁨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식탁 위엔 늘 똑같은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가끔은 계란 후라이.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저도 조용히 밥을 뜹니다. 식사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밥그릇과 반찬만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를 끝냅니다. 가끔 남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 화면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물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괜히 불안해져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결혼 초엔 남편이 퇴근하면 저는 문 앞까지 뛰어나가 그의 가방을 받아주고 오늘 힘들었지.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며 명희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속삭이곤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따뜻한 말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밥 뭐야? 애는? 내 양말 어디 있어? 이런 실용적인 말들만 오갔고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는 서로의 하루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금요일 밤이었죠. 저는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고 남편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저를 힐끔 쳐다보고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 툭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식탁 위에 남아있는 식은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남남이 같이 사는 건가? 아침이 되면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작은 말 한마디에 더 큰 싸움이 될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요즘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됩니다. 그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얼굴을 살피며 저녁 메뉴를 바꿔보기도 하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또 김치야? 툭 내뱉었습니다. 저는 순간 서운함과 화가 뒤섞여 그럼 당신이 해먹던가. 말이 튀어나왔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됐어. 그냥 먹지 뭐.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반찬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잡채, 생선구이, 나물무침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봤지만 남편은 요즘 무슨 일 있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별로 관심이 없구나. 식사 후 남편은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돌립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끔 남편이 TV를 보며 혼잣말을 할 때 저는 그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길 바라지만 대부분은 스포츠 중계나 정치 뉴스에 대한 불평일 뿐입니다. 주말이면 예전엔 함께 마트에 가거나 공원 산책을 했는데 이젠 각자 방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저는 인터넷으로 요리 레시피를 검색합니다. 가끔 딸아이가 집에 오면 그나마 집안에 웃음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딸이 돌아가고 나면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 앉아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언제 이렇게 됐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지만 그 소리조차 이젠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설렘도 남지 않은 걸까? 가끔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도 따질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평범한 아내, 성실한 주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저녁이 오면 또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동거인일 뿐인가? 이 질문이 저의 마음 한구석을 차갑게 파고듭니다. 오늘도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조금 다른 대화가 오갈까 기대하면서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하루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저녁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남편은 요즘 들어 유난히 지쳐 보입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끔은 농담도 던지고 오늘 저녁은 뭐야? 하고 장난스럽게 물으며 식탁에 앉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신발을 벗는 동작마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 번은 남편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양복 재킷을 소파에 휙 던지더니 오늘은 정말 미치겠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죠. 무슨 일 있어? 그는 대답 대신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채널만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면 그는 슬쩍 화면을 확인하고 곧바로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설마 회사에서 무슨 일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갔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나 좀 내버려둬. 툭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혼자 안방에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일도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오늘은 뭘 해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많아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세탁기에는 빨랫감이 가득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이 덩그러니 남아있죠. 한 번은 밥상을 차리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칼끝에 스친 아픔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났지만 남편은 조심 좀 하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서러워져서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걸까? 살림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남편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점심엔 혼자 대충 때우고 오후엔 장을 보고 저녁엔 다시 밥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수고했어. 고마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오면 그나마 엄마, 오늘 반찬 맛있다. 칭찬이라도 해주지만 남편은 맛있어도 맛없어도 그저 묵묵히 숟가락만 움직일 뿐입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출근길에 지갑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그의 회사 근처까지 지갑을 전해주러 갔죠.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가 동료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 지갑 두고 갔잖아. 점심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둬. 괜히 번거롭게. 그 말에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뭐, 거기서 거기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까 봐요. 가끔은 남편이 퇴근 후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번은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술집 명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은 거기서 회식했어. 괜히 오해하지 마.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성의 메시지가 도착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과장님.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회사 후배일 수도 있지만 의심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저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남편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저는 살림에 파묻혀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예전에 싱그러운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절은 중년 여인만 비칩니다.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드문드문 보이고 손등엔 주름이 늘었습니다. 저는 가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여유도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어도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다며 명희야, 그게 인생이야. 웃어넘깁니다. 며칠 전 남편이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이 어질러져 있어? 이불도 제대로 안 개고 먼지도 쌓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손이 아프도록 걸레질을 하면서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존재일까? 자문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녁 식사 중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지만 남편은 곧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요즘 저는 집안일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누구 하나 수고했다, 고맙다 말해주는 사람 없으니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듭니다. 이게 저의 운명인 것처럼 말이죠. 남편과 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벽 너머로 그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그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이제는 서로의 하루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부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렇게 저희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갑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지쳐 돌아오고 저는 집안일에 파묻혀 하루를 보냅니다. 누구 하나 고마워하지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지도 않는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작아져 갑니다. 가끔은 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는 오늘도 묵묵히 밥상을 차립니다. 그게 저의 몫이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접시에 덜어 식탁에 올렸죠.
남편은 늘 그렇듯 말없이 들어와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표정은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벌어서 각자 살자.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혼하자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서로의 인생을 따로 살자는 건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은지 모르겠다. 당신도 힘들잖아. 나도 더는 이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치게 만든 건가?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등을 돌린 채 조용히 TV만 바라보고 있었죠. 서로의 존재가 더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엔 푸석한 다크서클, 입가엔 굳은 표정.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살아야 하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라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트조리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한 번도 가게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주방장 언니가 명희 씨, 파 좀 다듬어줘. 시키는 대로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해요. 언니의 목소리에 저는 괜히 더 작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몰려와 정신없이 도시락을 싸고 튀김을 건져내고 김밥을 썰었습니다. 손끝은 뜨거운 기름에 데이고 땀은 이마를 타고 흘렀죠. 쉬는 시간 직원 휴게실에 앉아 작은 우유 하나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서글픈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 차라리 이곳이 더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이 도시락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머리를 조아렸죠. 그 모습을 본 동료 언니가 명희 씨, 여기선 자존심 버려야 해. 손님이 왕이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나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근길,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이고 발바닥은 온종일 서 있어서 저리기까지 했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이미 저녁을 먹었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그가 무심하게 던지는 말에 저는 일이 좀 많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라도 했을 텐데 이젠 서로의 하루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혼자 냉장고를 뒤져 남은 반찬으로 밥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밥을 안 차려 먹었어? 말을 건넸지만 그는 괜찮아. 이젠 각자 알아서 먹는 거지 뭐. 툭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왠지 가슴을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는 일은 이젠 아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마트에서 받은 전단지를 뒤적였습니다. 가끔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웃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 웃음, 나한테는 언제쯤 돌아올까?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젊은 직원들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가끔은 무시하는 말투로 일을 시킵니다. 한 번은 새로운 점장이 명희 씨, 속도 좀 내요. 이러다 손님 다 놓치겠어요.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김밥을 말다가 다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손끝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상처를 씻으며 울컥하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그들이 남편 흉을 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돈 번다고 괜히 자존심 상해하더라. 그래도 이젠 나도 내 돈 쓰고 싶어서 일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내 몫의 삶을 살아야 할까?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마트 일은 어때?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 말마저 의무적으로 던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할만해. 오히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가끔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이젠 혼자 마시는 맥주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다가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는 맥주 한 잔 할래?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피곤해서 그냥 잘래. 무심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로의 빈자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두 개의 섬처럼 서로를 외면하며 지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엔 고운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곤 했는데 이젠 그 손마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 손으로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낯선 일터와 차가워진 집 두 곳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 명희 씨, 힘들지 않아요? 물으면 저는 웃으며 괜찮아요. 이제는 이런 게 익숙해졌어요.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엔 이제 아무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이 현실이 가끔은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도 마트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하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분주하게 튀김을 건지고 김밥을 썰고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묻은 밥알을 털며 이 사람은 오늘 점심을 뭘로 때웠을까? 생각이 스쳤죠. 별 생각 없이 도시락 용기를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 목, 다른 하나는 남편을 위한 것이었어요.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그리고 김치 한 조각까지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마치 처음 도시락을 싸주던 신혼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퇴근길 도시락 2개를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서 도시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싸봤어. 당신 거도 하나.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 담긴 반찬들을 바라보며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둘이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질 소리만 조용히 울렸고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야, 이거 오랜만이네.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트에서 남는 반찬으로 그냥 싸봤어. 별건 아니야.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밥만 먹다가 문득 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질까? 저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꺼냈습니다. 모르겠어. 그래도 너무 외롭지는 않아, 오늘은.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난 듯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서툰 손길로 그릇을 헹구다 물을 튀기기도 했고 저는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 손 거칠어진 거 알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주방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도시락도 싸줄 수 있어?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 부탁이 왠지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트에서 일 끝나고 남은 반찬으로 작은 도시락을 하나씩 쌌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마다 그 도시락을 사진으로 찍어 딸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시락 자랑 엄청 해. 둘이 다시 친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아.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지쳐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남편은 술에 취한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희야, 나 오늘 힘들었어. 회사에서 또 실수해버려서.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제 옆에 누워 오랜만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야, 나 미안해.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날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작은 도시락 하나로 서로에게 다시 말을 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마트 앞에서 파는 거더라. 네 생각나서 샀어. 저는 놀라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거 오랜만이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꽃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가끔은 아직 남아있는 서운함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다시 말이 없어지고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도시락 하나, 꽃 한 송이, 짧은 대화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용기와 소소한 행동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건네보세요.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서로를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저와 남편처럼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남편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하루하루 쌓여가는 걸 느낍니다. 아직도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거나 달콤한 말을 주고받는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조용히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명희야, 오늘은 내가 아침 차릴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프라이팬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당신은 좀 쉬어. 그의 손끝에서 계란이 어설프게 깨지고 기름이 튀었지만 그 모습이 왠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당신 손이 더 거칠어진 것 같아. 마트 일 힘들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이젠 내일이 생긴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 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마워, 명희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트에서도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손님 눈치만 보던 제가 이제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명희 언니, 이 김밥은 어떻게 싸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묻는 말에 저는 손목에 힘을 주고 밥을 너무 많이 넣지 마. 웃으며 알려줍니다. 어느새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저는 가끔씩 서로의 하루를 짧게 나누곤 합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왔어? 마트에 진상 손님이 또 있었지 뭐. 힘들었겠다. 근데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나는 든든해. 그런 대화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던 날,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분위기 좋은데? 혹시 둘이 다시 연애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글쎄, 네 엄마가 요즘 부쩍 예뻐 보이더라. 농담을 던졌고 저는 손사래를 치며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더 못나졌지. 웃었습니다. 딸아이는 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말하며 핸드폰으로 우리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 팀장한테 엄청 혼났지 뭐야? 괜찮아.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명희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다 손님과 크게 다툰 날도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이 도시락 왜 이렇게 부실해? 소리쳤고 저는 참다 못해 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말해버렸죠. 점장이 저를 불러 명희 씨,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꾸짖었지만 동료들은 잘했어, 언니. 가끔은 할 말 해야지. 응원해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나 오늘 손님한테 한마디 해버렸어. 말했더니 남편은 우리 명희, 이제는 세상 무서울 게 없네.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습관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고 그가 말없이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젠 그런 감정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 또 서운해질라 그래. 그럼 남편은 미안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너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런 대화가 예전엔 싸움의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다리가 되어줍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마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데리러 왔어.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저는 놀라서 무슨 바람이 불었어? 웃으며 물었죠. 남편은 가끔은 이렇게 당신이랑 밖에서 저녁 먹고 싶었어.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예전 연애 시절처럼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 우리는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집 근처 공원을 둘이서 산책합니다. 손을 꼭 잡지는 않지만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무척 소중합니다. 가끔 남편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저에게 건네줍니다. 이거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저는 그 사탕을 받아 입에 물며 이 맛, 정말 오랜만이다. 말합니다.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우리 이렇게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속삭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참 고맙고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 짧은 대화, 소박한 행동 하나가 서로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희님의 진심이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용기와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치유와 즐거움이 있는 치즈라디오 이만 마칩니다.